네, 안녕하세요. 네, 외신이 본 북한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 기획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봐주시고, 나쁜 소리는 안 해주셔서, 네, 좀 감사하게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외신들을 좀 하나를 깊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짧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하나로 묶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죠. 밥 우드워드가 쓴 레이지, 경로라고 하는 책이,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이게 무슨 미국 기자, 물론 밥 우드워드가 대단한 기자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기자가 쓴 책 하나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휘청휘청 해야 되는가?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네, 없었네, 갑론을박을 하고 약간 외세에 휘둘리는 것 같아서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밥 우드워드, 도널드 트럼프, 노스 코리아 스쿱스. 스쿱이라는 거는 특종입니다. 특종. 이제 경로라는 책에 실린 새로운 소식들. Are we really shocked? 정말 우리가 놀랄 만한 소식이냐?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랬어, 남북 관계 이렇게 가면 돼, 안 돼라고 한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정도로 대단한 얘기냐?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센세이셔널리즘 같은,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씁쓸하다는 얘기를 이제 자세한 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Sure, we get the actual behind the scenes details concerning Trump's North Korea policy in Woodward's new book. 맞다. 우리가 우드워드의 책 속에서 트럼프와 북한의 어떤 behind the scene, 뒤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재밌는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는 그런 재미는 있죠. 그런 소소한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but, are there really any new shockers? 정말로 진짜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을까? 그리고 플러스해서 덧붙여서 조금 지나치게 미국적인 시각이거나 지나치게 어떤 충격요법?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트럼프를 좀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슈들을 조금 부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예, 내용 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Bob Woodward's most recent account of the Trump's White House entitled Rage라는 책이 나왔죠. But the legendary reporter and author has already busted the news cycle apart at the seams. 그래서 이미 아직 이거는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9월 14일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15일 좀 되겠죠.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온 얘기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게 쭉 있었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트럼프의 판단이 잘못됐었다라는 게 되게 핫 이슈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예, 요런 여러 가지가 지금 아주 핫 이슈가 되죠. 네. But Woodward's book doesn't just focus on the health crisis. 예. 하지만 단순히 코비드에 대한 얘기만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남북 문제, 북한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Trump didn't trust the CIA on North Korea or any of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s for that matter. 트럼프는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 CIA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National Security Advisor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와 관련돼서는 그다지 신뢰를 두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는 조금 자유로운 행보를 보였던 게 아니냐,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게 아니냐 싶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결실을 맺진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나쁘게 작용하진 않았죠.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생각만 바꾸면 된다. 전통적인 어떤 군수산업과 군산복합제로 연결되어 있는 이들, 그리고 외무부의 입김, CIA 입김들을 좀 넘어서는 조금 블랙박스를 뛰어넘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 트럼프가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불신이. 물론 처음에는 CIA의
한국 팀, 한국 센터, 코리아 센터를 담당하는 한국계 미국인에게 뭐 모두 가져와 봐라, 프로젝트도 만들어 봐라 했지만 나중에는 그들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일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Trump told Woodward that the CIA had no idea how to manage North Korea. 즉, 이 인터뷰를 한 우드워드에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걔네들 no idea. 북과 관련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 Why he would name drop the CIA is a bit puzzling. The agency, 이제 CIA를 agency라고 합니다. 이 기관은 after all simply provides intelligence products to National Security Council. 우리도 NSC라고 해서 국가안전회의죠. 뭐 이제 관련된 기관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About the North technical weapons capability. 즉 북한의 능력, 그러니까 그 핵미사일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as well as the strategic intentions of its leadership. 김정은을 필두로 하는 이 북의 리더십에 대해서 the spokes at Langley are not responsible for offering policy advice or recommending what the U.S. negotiating position should be. 랭리라고 하는 건 CIA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버지니아주 랭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But one can surmise that Trump is probably using the CIA as a term to encompass는 포함하는 겁니다. His entire national security team, which wasn't exactly thrilled with the idea of one-on-one meeting with Kim and was highly skeptical that symmetry, 정상회담이죠, would amount to anything productive. 그래서 그 CIA 외에도 그 팀들은 북에 대한 평가, 김정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트럼프와 김이 1대1로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skeptical, 회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하인드로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뭐 트럼프가 내가 이제 잘나서 이걸 뚫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또 팩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 바이든이 되게 되면, 민주당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네. 두 번째입니다. Trump was unprepared when the symmetry actually occurred. 이게 또 다른 포인트인데요. 이들의 평가는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1대1 독대를 한 거 오케이, 그것도 좋아, 파격인데 괜찮아. 하지만 was unprepared.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실제로 가서 내가 얘기하면, 트럼프는 그런 자신감, 지나친 오만함까지도 있었던 거죠. 내가 가서 김정은하고 얘기하면 나 협상의 대가야. 뭐 자기가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나 비즈니스 정말 잘했어. 내가 이끌어낼 수 있어.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어. 이렇게 과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exclusive report on Woodward's book, Trump largely saw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s a difficult real estate deal. 트럼프가 늘 하던 real estate deal, 부동산 거래처럼 생각했다. 단지 difficult, 좀 어렵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와 뭐가 달라? Trump told Woodward that he evaluates Kim and his nuclear arsenal, 무기들, like a real estate target. 내가 부동산 타겟처럼 내가 이것을 협상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The theory of the case in Trump's frame of mind. 트럼프의 마음속에서는 was that Kim's nuclear weapons deterrent, 그러니까 핵무기를 통한 억제라고 하는 것은 was something 평양 would eventually trade away. 평양이, 북한이 trade away, 충분히 거래할 거다. if, 만약에 the US offered the right mixture of economic sanctions relief. 즉, 미국이 적절하게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고, relief, 해제해주고, political goodies, 정치적인 대가를 주고, 그리고 security assurance를 in return, 대가로 주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접근했는데 그게 좀 안 맞은 거죠. 조금 점프하겠습니다. If Trump bothered to read the assessment of his own intelligence community, he could have flown to Singapore and Hanoi with a more realistic idea of what was achievable in those negotiations. 앞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즉, 트럼프는 이 어드바이저들, CIA, 그리고 어떤 그들의 어떤 정보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신뢰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그들의 assessment, 평가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읽고 평가하고 좀 받아들였다면 싱가포르가 하노이에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가 됐고 뭔가 또 다른 결실이 얻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knew what he was doing with those raiders. 여기서는 트럼프를 깎아내리면서 김정은을 좀 높이 평가하는 건데요. 그 전체 27 레더의 그 사신, 서도들의 그 서신, 개인적인 편지,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면 좀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한 그 편지를 통해서 2개는 공개가 됐고 25개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25개 편지가 요번 책에서 이제 많이들 드러났죠. 근데 여기서 보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각하, His Excellency라고 되게 축혀 세우면서 아부라고 그럴까요? 축혀 세우는 것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 질서 무대의 중심은 당신이다. 트럼프 당신이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되게 외교를 잘했다. 얻어낼 것을 많이 얻어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평가입니다. 네. Trump and Kim have met one another 3 times. 네. The last of which was a spur of the moment handshake among the demilitarized zone in June 2019.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죠. 실제로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 retired 말고 현직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잠시지만 북한의 영토로 들어간 이제 유일한 사건이었죠. 네. Most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has come in the form of letters. 편지를 교환했고요. Woodward got his hands on 27 of them. 27통을 이제 입수했습니다. 우드워드가. The letters in and of themselves don't tell us much. 편지 그 자체는 뭐 그다지 많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sent to the White House after Singapore summit, Kim wrote to Trump that he was really offended. 김정은이 뭐라고 썼냐면 위원장이 내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되게 화난다. That the US South Korea military drills were continuing.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한다. 하지 말아라. 그죠? 이제 신뢰가 깨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효과를 얻지 않았냐라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What they do show, however, in Kim's clear intent, butter up Trump. 트럼프를 butter up, 아부하고 by heaping praise on him, using terms like Your Excellency to enhance his self-importance, persuade Trump of the uniqueness of their personal relationship. 그래서 1대1 정상 간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으로 이 문제를 돌파한 거죠. And feed Trump's already outsized ego in the hope that he would put something on the table he shouldn't. 그래서 돌파하기 힘들 것 같은 이 문제들도 김정은의 이 편지 외교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여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언론이다 보니까, 팩트에 근거하지만 평가도 있을 것이고, 과장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 외교 관계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일정 정도의 성과,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손해,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여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알려드릴 소식은 아까 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과연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들의 관심사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2020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and North Korea라는 타이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헤드라인이 The First Virtual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and Defeat Trump Coali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를 승리하게 한 그 지지 계층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가난한 백인이라든지 저희가 매스컴에서 접한 그 연대, 그들이 그 지지 세력을 어떻게 깨고 민주당이 정권을 탈취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복할 거냐, 복구할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들의 전략,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죠. Not surprisingly, the headline convention speakers, including Biden's running mate, Senator Kamala Harris, 이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인데 이 여자도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And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Bill Clinton consistently tried to draw attention to Biden's superb candidacy. But it was also obvious that the main theme dominating the 4-day convention was defeating Trump. 트럼프를 이기자, 트럼프를 깨부시자
라고 하는 게 이 나흘간 지속된 컨벤션의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합에는 The Democratic Party demonstrated a broad coalition, 아주 폭넓은 연합을 했는데 constituents, including the left, 좌파까지 끌어모았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좌와 우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화당은 비교적 단일한 대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조금 다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 지도층이나 뭐 이렇게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이거나 이러니까 모으기가 쉽죠.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좌부터 우까지 여러 집단과 단체들이 코얼리션,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트럼프가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이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연합이 강고하게 좌와 우에서 전부 다 연합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니 샌더스 많이 아시죠? 그 상원의원 원래 무소속이었는데 이제 민주당 쪽으로 출마했었던 The Senators Bernie Sanders and Elizabeth Warren, 이 여자 상원의원도 꽤 유명했고요. 진보적인 인사로 at the primary seeking to end the tumult of the Trump era, 트럼프의 시대를 끝장내고자 이들이 모였습니다. The Defeat Trump Coalition made the case for Biden's candidacy by arguing that he has the best chance to end the chaos Donald Trump's presidency created. 도널드 트럼프의 이 혼란을 끝낼 최적임자가 누구겠냐? 가장 진보적이거나 가장 올바른 캔디더시, 후보자를 고른 것이 아니라 과연 트럼프를 깨부시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자가 최적이겠느냐? 이제 거기서 뽑힌 사람이 이제 뭐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뭐 진보적인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탈락하고 바이든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할 외교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뭐냐? Restoring America's reputation and Biden's North Korea policy. Without articulating the Korean Peninsula in his acceptance speech, Biden reiterated the party platform's rebuke of Trump's bold top-down approach to North Korea. 바이든이 수락연설에서 직접적으로 한반도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반복되는 어조는 이겁니다. 트럼프처럼 탑다운 방식은 하지 않겠다. 그럼 벌써 차이가 나죠?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고 실무진에게, 외교부에게, 그리고 그 밑에 또 실무 담당자들에게 이걸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무회담부터 차곡차곡,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작은 단위에서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from bottom to top, 뭐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벌써 차이가 나죠? 바이든은 분명히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부터 해내는 이런 방식은 취하지 않을 거고요. He said, I will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are over. Dictator. 여기서는 뭐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 누가 됐던 세계 질서에서 독재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들을 대접하는, cozying up 하는 그런 시대는 내가 끝내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주장입니다. This statement echoed the party platform's argument that rather than defend democracy and human rights, 그리고 이들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서방의 자본주의, 이 질서를 defend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human rights를 defend하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Trump has fawned over autocrats and sent love letters to despot. 독재자들에게 트럼프는 러브레터나 보내고 있고, 독재자들에게 그들은 손을 내밀고 아부하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즉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서신으로서 서로 이제 문제를 조율하고 뭐 화합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러한 접근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 상당히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Although Biden did not elaborate on his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t the party's convention.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이 대북 정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The party platform succinctly. 하지만 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이 민주당의 강령은 뭘 얘기하고 있냐? 플랫폼이 강령입니다. 규약들. Describe a democratic alternative together without allies.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자회담 뭐 혹은 미국이 세계 질서의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뭐랄까 팔로워들, 얼라이들, 연합군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U와 또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본인들의 정착, 본인들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공고화해 나가겠다. 리더로서의 레퓨테이션을 리스토링, 복구하겠다. 이게 바이든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And through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will constrain and contain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즉 북한이 어떤 ICBM이라든지 핵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constrain, contain, 봉쇄 전략을 계속 펴나가겠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We will build a sustained, coordinated diplomatic campaign to advance the long-term goal of denuclearization. 즉 비핵화를 위한 정통적인 방식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뭐냐? Strategic Patience 버전 2입니다. 즉 오바마가 얘기했던 전략적 인내 버전 2죠. 계속해서 북한을 봉쇄하고 북한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 지루한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After the failed Hanoi summit with North Korea in 2019,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relied on its own version of strategic patience, although Trump himself derided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arriving at the same kind of stalemate with 평양. 즉, 평양과의 외교적인 stalemate, 어떤 정체를 풀기 위한 트럼프식의 접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fter all, North Korea blasted Biden's calling him an imbecile and rabid dog in response to his strong objection to Trump's bromance with Kim, who is, in his words, a murderous dictator. 그래서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트럼프처럼 브로맨스, 즉 그 끈끈한 개인적인 우정, 뭐 유대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스코리아를 imbecile, 전응하고 rabid dog, 미친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릴까 싶은데요. 트럼프는 promised to make deals with North Korea very quickly if he were elected. 만약에 자신이 재선된다면 트럼프는 북한과의 문제를 빠르게 전개하겠다. 그래서 문제 돌파구를 뚫겠다라고 얘기하죠. Biden has also been accusing Trump of ignor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while coddling the country's dictator Kim Jong-un.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를 대우해주지 않겠다. 트럼프는 대우해줬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human rights abuse,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북한을 공략하고 봉쇄하면서 전략을 펴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들으면 조금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Will the defeat Trump coalition succeed?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의 이 재선을 위한 목표를 파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성공하겠느냐라는 게 우리들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사죠. Biden kick off the general election campaign with a clear lead over Trump in most national polls.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국내 정책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힐러리 때도 그 여론조사에서는 앞섰고 일반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이제 미국의 독특한 그 일렉토럴 컬리지 선거인단 수에서 져서 패배한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바이든이 지금 공약한 대로 그대로 이룰 거냐. 결국은 트럼프도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뭐 군사훈련에서 돈 쓰는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트럼프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고, 바이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오바마 버전 2를 얘기하지만 외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마련된 정책을 가지고, 또 한국이 옛날에 DJ 때도 힘든 상황을 풀었고
김대중 대통령님 때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라고 운전자 역할을 자임했듯이 그럼으로써 어떤 클린턴을 설득했듯이 바이든을 설득해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은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서구의 기준을 강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우리는 남북 문제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고요. 트럼프나 바이든처럼 남의 문제라고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국제 정세가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끼리를 강조합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서독의 통일도 국제 정세를 잘 요리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이뤄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국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 왈가왈부 이 외신이 본 북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조금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2021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그 전당대회가 이 미국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을 조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이 컨텐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